안녕하세요. 유진 AP Statistics의 Mr. Song입니다. 우리가 Chapter 6, 6.1에 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배울 내용은 Discrete Random Variable의 mean과 Standard Deviation에 대해서 계산을 하게 될 겁니다. 먼저 Discrete Random Variable의 저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게 x의 값들이 연속적이지 않고 딱딱 떨어진 값, 예를 들어서 0, 2, 10 이렇게 요 중간에 있는 값들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진 값들을 x가 갖게 되면 우리는 discrete random variable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probability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을 이제 함수로 보는 거죠. 얘가 함수의 input, 얘가 함수의 output, 즉 x, y라고 이렇게 불렀을 때 이 y 값이 0과 1 사이의 값을 취하는 거예요. 0과 1 사이의 값을 취하고 이 y 값들을 다 더했을 때 1이 되면은 그때를 우리는 이 y 값을 특별하게 probability라고 부르고 이러한 함수를 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더 구체적으로 probability mass function입니다. 이렇게 딱딱 떨어진 것을 probability mass function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expected value라는 수학적 기호를 이용해서 mean과 standard deviation을 구해보면 먼저 기호가 mu sub x, mu라고 하는 것은 population mean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는 이것은 expected value of x라고 또 쓸 수 있고 이 두 가지는 완벽하게 같은 대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x값 곱하기 y값, x값 곱하기 y값 이렇게 해서 이걸 다 더하는 거죠. 근데 이게 항이 너무 많으니까 시그마 노테이션을 나타내서 x값과 y값을 각각 다 더해서 곱해서 다 더하시오 그런 뜻입니다. 시그마는 더 셈의 의미죠. 근데 여기다가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표현을 해보면은 i라고 하는 것은 먼저 첫 번째 거 i에다 1을 넣으면은 얘가 나오죠. 1을 넣으면 i에다 2를 넣으면 얘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총 n개가 있다고 그러면은 i는 1에서 n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discrete random variable의 variance를 다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나타나죠. 이게 x minus mu x 이게 deviation이에요. x 값에다가 평균의 값을 빼면 그것이 deviation이 되고 deviation은 제곱해서 평균을 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곱된 deviation의 평균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인 표현은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시그마로 나타내서 더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보면은 주사위를 두 개를 던졌을 때 첫 번째 주사위의 숫자 그리고 두 번째 주사위의 숫자를 합한 값 그것을 우리는 x라고 정의를 해요. 그래서 이 x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값들을 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각각 몇 번 나타난지를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을 알려줄 겁니다. 여기에 보다시피 첫 번째 주사위가 모두 6개의 숫자를 나타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사위가 또 6개의 숫자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가지수를 다 표현을 해야 됩니다. 즉 sample space에서의 원소의 개수를 따져보면 그것은 6 곱하기 6, 즉 36개가 되겠죠. 36개의 아웃컴을 모두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x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숫자는 얼마인가요? 그 x라고 하는 것은 x1 플러스 x2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가 제일 작은 것이 1이고 두 번째가 1이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가 되는 거죠. 1. 이렇게 될 때 두 개 합치면 2가 되죠. 그러므로 x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2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내고 그리고 그 다음은 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큰 값은 뭐가 될까요? x1, x2가 같이 6일 때 제일 크죠. 그러므로 합한 값은 12가 됩니다. 그리고 제일 작은 값은 2가 되고 제일 큰 값은 12가 되겠죠. 그러면은 전체 36개 중에서 2라는 숫자가 나타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됐는지 한번 세어봐요. 그것을 이제 frequency라고 부릅니다. 2를 만드는 경우는 이렇게 한 가지밖에 없죠. 첫 번째도 1, 두 번째도 1이 나타나는 경우. 그러므로 얘는 1이 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frequency는 한 번. 그 다음에는 저렇게 한 번이죠. 그 다음에 2가 그래서 얘가 한 번이 되고
합이 3이 되려면은 얘는 1, 2 혹은 2, 1이 돼야 되겠죠. 여기서 보면은 2, 1이나 1, 2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얘 두 개를 합쳐가지고 나타날 수 있는 가지수는 두 가지, 즉 2가 됩니다. 그렇죠? 이 두 개가 합이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3이 되고 얘는 합이 2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얘는 2가 되고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4, 5, 6, 7이 될 때의 나타날 수 있는 가지수를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합친 값이 4가 되기 위한 가지수를 구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대각선으로 더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가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 random variable x가 되고 x1 첫 번째 주사위, 두 번째가 x2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면은 xy 평면에 이렇게 평면에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구하는데 x1, x2라는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을 구하려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대각선으로 이 경우의 수를 다 더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스태틱스에서 가장 중요한 그 theorem 중에 하나인 central limit theorem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구해서 이 x에 대한 frequency를 이렇게 다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한 번 대각선으로 구하니까 이 3에 대해서는 두 번, 여기는 세 번, 네 번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근데 이제 보다시피 이 대각선을 살펴보면은 이 대각선의 길이가 점점점 길어지다가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점점 줄어들죠. 이렇게 해서 끝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것. 그래서 아주 전형적으로 가운데가 가장 많은 경우를 갖고 그다음 양 끝쪽에서는 가장 작은 frequency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쭉 적어보면은 1부터 2, 3, 4, 5, 6까지 증가했다가 이렇게 증가했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probability라고 하는 것은 전체의 경우가 36가지니까 그냥 frequency를 36으로 다 나눠주면 돼요. 그럼 이게 probability distribution이 되는 거죠. 역시 그 형태만 보면은 중앙이 가장 높은 거예요. 그래서 센터가 가장 큰 frequency와 가장 큰 probability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x1과 x2는 유니폼하죠. 주사위 한 개를 던지면은 첫 번째도 1 over 6, 두 번째도 이게 1 over 6가 되고 두 번째도 1 over 6가 되죠. 그다음에 얘가 이제 1, 2 해서 6까지 되는데 얘는 유니폼이에요. 주사위 한 개를 던지면은 유니폼한 디스트리뷰션을 갖는데 주사위 두 개만 던져서 그 합을 구하면 벌써 가운데가 가장 큰 이러한 분포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 중앙에서 가장 큰 probability를 갖고 양 끝에서 작아지는. 그래서 마치 종모임 벨쉐이프 커브와 비슷한 형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두 개를 던졌을 때 벌써 이렇게 했는데 세 개, 네 개, 다섯 개를 던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 그래프가 점점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프로 계속 닮아갑니다. 계속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normal distributio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사위의 개수를 계속 늘려가면은 이 그래프는 중앙에 있는 값이 굉장히 부드러운 값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그 정확한 함수가 어떻게 되냐면은 1 over square root 2 pi sigma e to the power of negative 1/2 x minus mu over sigma square. 이게 normal distribution의 펑션이죠. 이 펑션으로 얘가 계속해서 다가갑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더하는 이러한 계산 방법을 우리는 컨볼루션이라고 불러요. 이런 컨볼루션 즉 대각선을 따라서 덧셈을 하는 그 방법 때문에 중앙이 가장 큰 probability를 갖게 되고 이러한 성질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central limit theorem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주사위 가지고 시작했는데 처음에 어떠한 디스트리뷰션을 갖고 시작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주사위가 아주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x1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것을 x2 똑같은 함수 똑같이 이런 이상한 주사위를 계속 던져요. 이게 계속 증가할수록 결국은 이 x라는 값은 어떻게 되냐면은 역시 이렇게 normal distribution을 가요. 그러니까 central limit theorem이라는 건 정말로 막강한 theorem이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어떠한 주사를 가지고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normal distribution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스태틱스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theorem 중에 하나입니다. 스태틱스를 이용한다는 것은 뭐냐면
Central Limit Theorem 혹은 Normal Distribution을 이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태틱스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theorem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mean과 standard deviation을 구해보죠. 그러니까 가장 단순한 건 뭐냐면은 이 공식이에요. x 값을 몽땅 다 더한 다음에 그것을 n 전체의 개수로 나누어 주어라. 그것이 가장 단순한 mean의 정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이 x 값을 다 더하는 거예요. 근데 x가 한 번 나타나죠. 그러니까 2를 한 번 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3은 두 번 나타나죠. 그러니까 3 더하기 3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 나타나니까. 그 다음에 4는 세 번 나타나죠. 그러니까 4 플러스 4 플러스 4를 세 번 더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다 더해가지고 36으로 나눈 것. 이것이 mean의 가장 기초적인 그런 정의식이에요.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보면은 이제 금방 3이 두 번 반복되고 4가 세 번 반복되니까 이거는 뭐 꼭 덧셈을 두 번 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낫죠. 2는 한 번 나타나고 3은 두 번 나타나니까 2 이렇게 2 곱하기 1, 3 곱하기 2, 4 곱하기 3 이렇게 하는 것이 계산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러면은 얘도 공식도 그렇게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얘가 x가 있으면은 x를 다 이런 식으로 frequency가 세 번 나타나면 세 번을 다 더할 수 있지만 그러지 말고 세 번 나타나면 그냥 곱하기 3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 계산의 덧셈이 확 줄어들겠죠. frequency를 곱하게 되니까 그런 의미고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mean value가 7이 돼요.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죠. 계산을 해보면 뭐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어봐요. 얘는 frequency를 사용했는데 우리가 정말로 사용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probability예요. 그 frequency보다는 probability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 frequency에 36를 나누게 되면은 그것이 probability니까 그렇게 해서 probability 구하고 그냥 곱셈만 하면 되죠. 그렇게 포뮬러를 보게 되면은 이 n 1 over n이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한 상수고 숫자니까 이 안으로 이렇게 디스트리뷰션에서 들어갈 수가 있죠.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얘는 그냥 이렇게 곱하기만 하면 돼요. 여기는 마지막에 36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나눠줄 필요 없이 probability는 이미 36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곱해서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물론 결과는 똑같아야 되죠. 7로 같아야 되고 이것을 공식으로 다시 만들어 보면은 이렇게 돼요. 그 mu라고 하는 건 결국 expected value of x하고 같은 의미이고 그럼 expected value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시그마 하고 괄호를 하고 pi, 시그마 pi 그게 expected value의 정의예요. expected value of something 그러면은 얘는 시그마 of something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pi를 곱한 거예요. 이게 expected value의 정의예요. 여기에 x가 들어갔으니까 여기도 x를 집어넣은 것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공식적으로 모든 이제 텍스트북에 이걸 expected value of x 혹은 mean이라고 그렇게 정의식으로 사용하게 될 거예요. 물론 여기부터 출발을 했지만 대부분 텍스트북에서는 얘를 정의식으로 삼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standard deviation 혹은 variance를 먼저 구하면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population variance를 구할 거예요. 왜냐하면 sample variance하고 population variance가 다르기 때문에 요 밑에 분모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이것을 population이라고 보고 population variance를 한번 구해보죠. 이게 정의식이죠. deviation을 제곱해서 다 더하라. 그리고 나서 n을 나누어 주어라. 그러니까 여러 개 항을 더할 때는 시그마가 훨씬 더 낫죠. 시그마로 표현하고 n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게 똑같은 숫자, 얘가 deviation이 똑같이 반복이 되면은 굳이 다 여러 개 더할 필요 없이 얘가 세 번 반복되면 곱하기 3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frequency를 곱하는 것이 덧셈의 계산을 줄여주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1 over n이 있는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안으로 들어가서 frequency를 n으로 나누게 되면은 fi over n 이게 probability의 정의죠. 이렇게 해서 pi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찾던 expected value에 의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하더라도 이게 standard deviation 혹은 variance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 예제의 이 distribution의 variance를 한번 구해보죠. 구하는 방법은 2에다가 아까 mean, mu x가
7이니까 7을 빼야 되겠죠. 그래서 deviation을 구한 다음에 제곱을 해요. deviation 구한 다음에 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는 probability를 곱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3에다가 7을 빼고 그 다음엔 probability 2 over 36를 곱하는 거예요. 이걸 끝까지 다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다 해서 열심히 계산을 해보면은 5.83이라는 값이 나와요. 계산기를 통해서 답을 찾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standard deviation 어떻게 구하죠? variance의 square root만 취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standard deviation, population standard deviation입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거는 population standard deviation이에요. 왜냐하면은 n으로 나눴으니까. sample 같으면 이게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되겠죠. n-1이 되고. 그래서 여기는 square root를 취하게 되면 2.42 이런 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의식에 따라서 variance와 standard deviation을 구했어요. 그리고 다음 챕터에 가게 되면은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훨씬 더 빨리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또 그때 가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게 우리가 deviation의 제곱에 대한 평균을 구할 수 있는데 이걸 굉장히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얘하고 두 개가 똑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걸 사용하게 될 거예요. 얘는 정의식인데 정의식을 사용하게 되면 계산의 양이 좀 많아요. 얘가 계산량을 더 줄여줍니다. 얘하고 두 개가 똑같은데 이게 왜 똑같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쪽에 보면은 이거는 x제곱의 평균이죠. expected value.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은 노테이션이 비슷한데 틀려요. 얘는 mean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 mean을 제곱을 한 거예요. 그죠? 이거는 x제곱을 한 다음에 그 모든 값을 평균 낸 것이고 거기다가 요거는 mean을 먼저 구한 다음에 mean을 제곱을 해서 뺀 거예요. 근데 이 두 개가 같아요. 이제 같다는 것을 간단하게 보여줄 겁니다. 먼저 expected value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sigma pi라는 뜻이에요. 요걸 간단하게 표현한 것을 그냥 expected value라고 부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sigma pi를 모두 다 더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i는 뭐 1부터 n 모든 pi 값을 다 더하면은 뭐가 된다고 그랬죠? 확률의 모든 합은 1이죠. 그래서 이 두 개는 꼭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얘를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다 그냥 쏙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가 xi-mu의 제곱이니까 여기다 쏙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가서 얘가 expected value에 의해서 표현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얘는 제곱이니까 제곱을 우리가 완전 제곱을 풀 수 있죠. 그러니까 xi 제곱 마이너스 2mu xi 2ab 그렇죠? 2ab 앞에 항 곱하기 뒤에 항. 그 다음에 플러스 뒤에 마지막 항 제곱을 한 것. 그러니까 완전 제곱을 푼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얘를 갖다가 이렇게 디스트리뷰션 해줄 수 있죠. 이건 곱셈이니까 디스트리뷰션하고 시그마라고 하는 건 덧셈이에요. 그래서 덧셈도 이렇게 나눠줄 수 있어요. 덧셈도 이렇게 얘를 먼저 해도 상관이 없죠. 덧셈이니까 뭐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있으면은 얘를 다 더하세요. 할 수 있지만 얘는 A 플러스 B나 A 플러스 B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C를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겠죠. 뭐 어느 걸 먼저 더하더라도 상관이 없죠. 이건 덧셈이라는 경우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있는 항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두 번째 있는 항이 또 이렇게 만들어지고 각각 이제 따로따로 덧셈을 하자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얘를 얘는 그냥 그대로 있고 얘를 보면 2mu라고 하는 것은 mu는 상수잖아요. 그러니까 딱 정해진 하나의 숫자예요. 그러므로 얘를 앞으로 묶어낼 수 있죠. 그래서 2a 플러스 2b라고 하는 것은 2를 묶어낼 수 있죠. 2에 a 플러스 b하고 같잖아요. 이렇게 factor out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상수가 있으면 상수를 시그마 앞으로 끌어낼 수 있죠. 이렇게 만든 거죠. 그 다음에 mu가 상수기 때문에 mu 제곱도 상수죠. 그러니까 이것도 앞으로 끌어낼 수 있죠. pi는 여기 i가 계속 변하는 변수기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은 얘는 다시 expected value로 바꿔보면 expected value of x square죠. 이거는 x 대신에 x 제곱이 들어갔고 시그마 pi는 2라고 그랬으니까 2 of x square. 그렇죠? 그다음 2mu는 그냥 그대로 오고 xi pi 이건 뭐죠? 예, mean이죠. expected value of x. 그다음에 시그마 pi는 뭐예요? 모든 확률을 다 더하면은 1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때문에 1이니까 얘는 없어도 되고. 그래서 조금 더 간략하게 만든 게 이거예요.
그 다음 또 재밌는 건 뭐냐면 expected value x라고 하는 것은 그냥 mu죠. 똑같죠. mu라고 하는 것 자체가 expected value of x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mu라고 하는 것은 expected value of x. 그렇죠? 그냥 똑같아요. 똑같은 걸 조금 다른 이름을 준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2mu square죠. 근데 여기는 negative 2mu square, 여기는 positive 2mu square니까 하나 없애면 되죠. 이렇게 하나 없애고 남은 것은 이렇게 돼요. 근데 mu square라고 하는 것은 mu라고 하는 것은 계속 얘기하지만 e of x하고 똑같은 거죠. e of x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e of x를 계산한 다음에 제곱을 한 겁니다. 이걸 이제 더 정확하게 나타내려면 e of x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제곱을 한 거예요. 이거는 x 제곱을 하고 평균을 낸 거하고. 그래서 노테이션이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두 개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게 variance를 구할 때 요거 x 제곱에다가 평균을 구하고 평균을 구한 다음에 제곱을 하는 거예요. 제곱의 평균, 평균의 제곱. 순서를 바꾸면 숫자 값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variance를 구해보죠. 이번에는 x 스퀘어드 제곱에 대한 평균 마이너스 평균에 대한 제곱.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냥 요 x 값을 그냥 제곱을 하면 되죠. 2를 제곱하고 얘를 곱하는 거예요. 얘를 이제 다 제곱을 하는 거죠. x 값을 제곱을 한 다음에 probability 구하고 x 값 곱하고 probability.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값들을 여기 첫 번째 항을 먼저 계산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항은 e of x라고 하는 게 7이니까 7이니까 그냥 7의 제곱인 거예요. 얘는 그냥 7의 제곱. 그래서 여기서 7의 제곱을 빼주면 됩니다. 얘가 e of x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가끔씩 이제 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항이 길다 보니까 이걸 쭉 하다 보면 얘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잊어버리지 말고 꼭 뒤에 평균의 제곱을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해 보면 역시 값이 같아요. 당연히 같아야 됩니다. 이게 시그마 제곱이 되고 스탠더드 디비에이션도 역시 같은 값이 되죠. 이 공식은 너무 많이 사용해요. 굉장히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꼭 알아두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 이제는 이제 continuous random variable 살펴보면은 continuous random variable은 조심해야 되는 것이 probably density function이라고 그러죠. 역시 PDF라고 부르는데 이때는 이제 density가 되는 거예요. 이 함수를 살펴보면은 x의 모든 값에 대해서 다 저기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area의 합이 이 전체 area 합이 1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area가 probability를 나타낸다고 그러죠. area가 probability가 돼요. 그래서 그게 약간 다를 뿐이지 기본 개념은 discrete random variable하고 거의 같아요. 기본적인 개념은 같아요. 하나의 차이는 discrete random variable은 이렇게 y 값이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그다음 얘는 이렇게 continuous function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y 값이 probability가 되는 거고 얘는 이렇게 면적이 넓이가 probability가 됩니다. 그게 두 개가 큰 차이예요. 자, 그 다음에는 continuous random variable에 대한 mean은 이렇게 정의돼요. 근데 이게 이제 인테그럴을 사용해서 나타내야 되는데 AP 테스트에는 이것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캘큘러스를 배운 학생들에게 그냥 알려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만약 캘큘러스를 배우지 않았으면 전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AP 스태티스틱스에는 이걸 이용해서 계산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살펴보면 이게 마치 xi, 이게 시그마 xi pi, 그렇죠? 이거는 시그마 xi 마이너스 mu x의 제곱 pi, 요거하고 비슷하죠? 예, 그건 거의 똑같아요. 기본적인 수학적 개념은 같아요. 그러니까 시그마 대신에 인테그럴을 사용했다는 것 뿐이죠. 그래서 캘큘러스를 배운 다음에 이 식들을 사용해서 mean과 variance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P 테스트에서는 쟤를 이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AP 테스트를 어떻게 나오느냐? 그냥 이렇게 줘요. normal distribution이고 mean과 standard deviation을 이렇게 딱 줘요. 그러니까 딱 뭐 당연히 읽어봐야 되지만 요 노테이션만 딱 보면은 바로 이걸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죠. 이렇게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이게 normal distribution이네. 그리고 이게 mean이네. mean이 여기 와 있는 거고 standard deviation이 2.7이네. 그런데
68과 7 사이의 probability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continuous random variable PDF를 구할 때는 PDF에서는 얘가 뭐라고 그랬죠? 계속 강조하는데 area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probability를 구하시오. 뭘 구해야 될지 모르고 당황할 수가 있는데 얘는 area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68, 그 다음에 70 그 사이의 area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area를 어떻게 구할 거냐? 그냥 계산기를 사용하면 된다고 그랬죠. 아까 같이 이제 적분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그 계산기를 사용해서 하는데 요즘 계산기 그냥 바로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죠. 그런데 APTS에서는 반드시 Z-스코어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도 알아야 됩니다. 그럼 Z-스코어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X 값에다가 X에다가 뮤를 빼고 그 다음에 시그마 이렇게 구한다고 해요. 여기 이제 Z-스코어의 정의죠. 그래서 X 값 마이너스 여기 60A가 X고 그 다음에 뮤 그 다음에는 Standard Deviation 해서 계산하면은 이렇게 첫 번째 Z 값이 나와요. 60A에 대한 Z 첫 번째 게 나오고 역시 이것도 Z 값으로 바꿔서 Z2 두 번째 Z 값을 구하면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사이의 area만 구하면 되죠. 얘하고 얘 사이에서의 area 구하고 그 다음에는 뭐 더 구체적으로 얘는 뭐 CDF를 사용할 거니까 얘가 2.22가 되는 거고 얘가 1.48이 되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여기까지 네게티브 인피니티에서 여기까지 area를 구하고 그 다음에는 또 여기서 2까지의 area를 구해서 빼면 되죠. 그럼 얘가 나오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 캘큘레이터에 그냥 요거 두 개 집어넣으면 바로 답이 나와요. 어쨌든 Z를 구해서 Z-스코어를 구해서 이렇게 CDF를 이용해서 두 개의 값을 구하면 그 차이의 값이 요 사이의 probability가 되는 거죠. 그럼 뭐 우리가 원하는 건 구한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간단하게 mean과 standard deviation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을 연습해 봤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